안녕하세요. 모닥불 여행입니다. 농막을 짓고 주말 영농을 하려고 농지 취득을 하려면 농지위원회 심의에서 농지 취득 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농지위원회 심의에서 거절되어 농지 취득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많이 거절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주말 체험 등 농사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처음 토지를 매입하려 할 때 토지와 현재 거주지가 멀리 있어서 과연 농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농지위원회 심의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농사를 검토를 하다 농지 매입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1년 3월에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투기 사태가 일어난 후에 21년 8월에 농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후폭풍이 엄청났지요.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업진흥 지역 내의 농지는 취득할 수가 없고 그 외의 지역에서의 농지는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구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두어서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 대한 농지증 발급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을 심의를 해서 농지를 농사용으로 사용하는지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농지증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어떤 부작용과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시행 후 토지 거래 이축으로 토지 거래량이 급감하였습니다.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없어지는가요? 시장에서는 농지증 취득을 위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제도의 부작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농지법 일부 개정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 6월에 조혜진 의원 등 10여 명의 국회의원이 농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개정 이후에 농지의 투기성 매입이 상당 부분 근절되는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22년 전국 논밭의 거래량은 21년 대비 24%가 줄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건수는 21.7%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치보다는 체감상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 통계치는 전국 평균인데 사실상 이 농지가 거래가 활발한 곳은 수도권이나 경기도 일대가 많죠. 그러면 충청권이나 경상도권, 전라도권의 지방은 토지 거래가 더 안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2020년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231만 명입니다. 그중 42%인 98만 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라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지만 도시에서 멀고 개별 호재가 없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함에도 규제로 거래가 이축되고 그 피해는 투기꾼이 아닌 실적으로 농지에서 농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농지를 살 수 있을까요?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지방지역에서 농사를 경영했던 사람이 영농이 잘 되어서 농지 확장을 위하여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지방에 가면 영농을 하는 분들은 오랜 동안 영농을 하였던 어르신 분들이 앞에서 소개했듯이 65세 이상 고령인 농민이 42%인 98만 명이라고 했는데 농지를 사려는 분들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농지위원회 제도를 계속 남겨놓으면 돈 있는 사람은 농지를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 농민들 중 60 내지 70%가 농협에 대출이 있다고들 합니다.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 이자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영농을 하다가 연세가 고령이 되어서 농지를 매각하여 농협 대출금도 상환하고 남은 여생을 조그만 돈이라도 만지면서 살거나 또는 돈을 융통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토지를 매매할 기회가 적으니까 점점 힘든 상황에 빠져들게 되는 거지요. 가격을 내려도 매수자가 없으니까 농지를 사야 할 사람이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매각 의뢰를 받은 토지가 여러 개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투지 방지를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농지 거래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나온 거지요. 농지심의위원회를 하면서부터 투기와 상관없는 지역도 농지위원회 심의를 까다롭게 보는 지역도 있어서 문제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은 농지전문위원회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위원들이 지역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가 거주지역과 토지와의 거리가 먼 곳에 있으면 투기 세력으로 보고 무조건 막아보자는 심리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농증이 안 나오는 거죠. 거래가 안 됩니다. 농지위원회가 투기성 농지 취득을 심사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지역민의 투기성 농지 취득 심사에 한해서는
한계가 존재하고 심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역과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도 차이가 존재하는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미 농지 취득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자격 심사 조건 및 서류가 강화되었고, 이를 통한 사후 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농지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한다고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발의 안건에 대해서 23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문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나 현 규정이 모든 농지에 대해서 농지위원회 농지취득 자격 증명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소대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나 외국인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 취득에 한하여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이 의도한 바와 같이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고 있고요. 또한 해당 제도는 지난 21년 8월 농지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2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던 바, 시행된 지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투기성 농지 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고요. 이에 대한 농림축산부는 농지위원회 심의 제도는 시구 읍면에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 시구 읍면에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농지위원회에서 농지 투기 예방 효과가 일정 부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현 제도에 대한 명백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시행 1년 만에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것은 일선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농지위원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의견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법 발의된 부분이 어떻게 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취증 발급을 위한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폐지는 아직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어요. 그러나 농지위원회 심의제도는 농지 소대지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은 영농활동을 처음으로 계약하는 자에게 농지 취득에 많은 제약이 있는 만큼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은 완화를 한다든지 하여 어떤 방향이든 개선을 도모하여 농지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